이백 시즌2의 시작은 프리미엄 헤드폰으로 바라보는 한국 오디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슈를 위해서 한국에서 그 3대 레퍼런스 헤드폰으로 유명한 그 제나이저의 PR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그 민컴 서영진 실장님과 그리고 차향미 과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즌2 들어오자마자 또 저희 녹음실이 또 가득 찼어요.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나이저와 민컴의 관계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민컴과 제나이저의 관계하고 그리고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민컴은 홍보 대행사고요. 네. 그러니까 제나이저는 저희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제나이저의 한국 내에서 홍보를 저희 민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민컴의 실장으로서 이런저런 브랜드를 다 이제 발만 담그고 있고요. 제나이저는 저희 차향미 과장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나이저는 한국에 오피스는 없고 이 민컴을 통해서 모든 마케팅이나 PR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제나이저가 코리아 사무실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생겼고 공식 그 제나이저 코리아의 런칭 행사는 곧 열릴 예정입니다. 정해졌나요, 날짜가? 날짜는 지금 여름 휴가철을 피해서 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고요. 8월 셋째 주 정도. 예, 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거죠? 네, 아직 공식 오픈은 안 됐죠. 이백이 또 시즌2를 하자마자 단독을 또 제나이저 지사 관련 첫 행사가 8월 셋째 주에 열린다고 합니다. 되게 흐뭇해하세요. 아니, 소니나 이런 데도 좀 들으라고. 관심 많을 거예요. 소니나 닥터드레나. 예, 그 헤드폰 업체라면 모두 이 제나이저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유럽에서 가장 큰 브랜드고 한국 내에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 오디오 매니아들에게는 가장 인정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녹음실 이 모습을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초까지 그 필립스의 에리 사업부, 특히 이 오디오 사운드 기기를 제가 담당하고 있다가 오늘 제나이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필립스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나이저가 많은 분들이 이 헤드폰, 이어폰만 알고 계신데 원래는 마이크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방송국들의 주요 음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제나이저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세계적인 뮤지션 중에는 비욘세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다 제나이저 마이크랑 사운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일단 마이크는 이 듣보잡이고 헤드폰은 필립스고 이 방송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낙원상가에서 마이크를 준비를 하다가 제나이저, 슈어, 소니 밑으로 쭉쭉 내려오다가 그래 현실에 맞는 걸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이 방송 전에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이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 제나이저가 알아서 먼저 협찬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출연하셔서 그 떡밥을 먼저 던지시는 거 처음 봤어. 그 마이크가 얼마죠? 마이크요? 담당자가 도움으로. 저희가 홍보는 주로 헤드폰, 이어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그 가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아무튼 이제 동종 제품 중에는 가장 고가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만 원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비싼 건 80만 원, 120만 원까지 가고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있으면 저희가 이거 진짜 스튜디오처럼 꾸며야 돼요. 감도가 너무 세서 순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니면 내가 사비로 하나 사줄게. 네, 아니 지금 마이크가 4개가 필요한데 뭐라면서 4개 사줄게. 주식 산 게 좀 올라서? 무슨 주식 사셨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디프리 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박상훈 차장님 먼저. 헤드폰을 왜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헤드폰 쓰는 사람 뭐 몇 명 있어? 아니면 뭐 저 홍대에서 노는 애들 정도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이제 여름인데 왜 굳이 헤드폰을? 여름인데 뭐 겨울에야 겨울에 쓰면 귀라도 뜨시지.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헤드폰이 이제 사실 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굉장히 대중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저 전철 타시면은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쓰고 계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러면 이 두 분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헤드폰과 이어폰이 대중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뭐 수치나 뭐 소비 행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박성훈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지하철 안에서 많은 분들이 헤드폰, 이어폰 끼고 계신 걸 보고 볼 수 있죠. 그것만 봐도 대중화가 됐다라는 건 잘 알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난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이 독일의 GfK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작년에 그 헤드폰 시장의 규모가 한 1,20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1,200억? 예, 1,200억 정도 되는데 이 시장조사 기관에서 집계하는 자료가 온라인 온라인 샵에서 판매되는 것들 중에 일부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유저들의 보통 그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오픈마켓. 예, 오픈마켓. 예, 오픈마켓에 이 판매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집계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1,200억보다는 좀 더 큰 시장, 1,500억 이상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이 1,500억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 고급 뭐 헤드폰, 이어폰의 이런 기준을 가격으로 본다면 보통 10만 원이 넘어가면 꽤 고급 프리미엄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10만 원 이상이 고급이다라는 기준을 적용을 해봤을 때 이 10만 원짜리 헤드폰 혹은 이어폰이 이제 1,500억, 1,200억이라고 하면 몇 개죠? 핸드폰으로 계산해봐. 이게 보통 우리 실장님께 말씀의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결론은 과장님께 물어봐. 그래서 너무 무섭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항상 볼펜을 갖고 계시는구나. 1,500만 대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나눠보면? 아니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저가나 보급형은 빠진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면 나오는 번들 있잖아요. 번들 이어폰. 그거는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번들을 제외한 모든 게 포함이 된 거네요? 예, 그렇죠. 1,500억? 예. 되게 이 프리미엄 시장 헤드폰 규모를 평균 가격으로 따졌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그냥 보급형으로 보고 10만 원 이상을 프리미엄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제 일반 유저들이 좀 다가가기가 이해를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 독일 음반 회사 ECM이 주최하는 이제 사운드 전시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이리버 아스테레콘 MP3P가 있고 슈어 헤드폰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음반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운드 전시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올해 이제 처음 국내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3차 앵콜까지 해서 계속 전시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거에 대한 취미가 이제 이게 정말 그걸로 즐기고 있고 그런 취미가 점점 보급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될 것 같아요. 그 독일에서 한 행사라고요?
그 독일 음반 회사가 ECM이라는 음반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사운드 전시회를 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클래식 음반 많이 나오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드릴 질문이 요게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 아까 우리 저 이기삼 대표가 서두에 3대 브랜드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정확히 3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당장 브랜드가 제나이저, 뱅앤올룹슨, 닥터드레 요 3개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리미엄 제품이 누구는 사치라고 그러고 누구는 돈의 어떤 값어치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제품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제품인가요? 사치가 아닌? 예, 우선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3대에는 뱅앤올룹슨, 닥터드레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레퍼런스라 그런 거죠? 그 사운드의 이런 퀄리티를 따졌을 때 가장 좋은 헤드폰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하는 이 헤드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나이저 제품이고요. 뱅앤올룹슨이나 닥터드레 같은 제품들은 일단은 좀 더 이런 패셔너블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과연 이 프리미엄 헤드폰, 이어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명품 옷, 명품 가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이 완전히 이 사치, 돈 낭비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충분히 거기에 효용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치라고 할 때도 이기삼 대표를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근데 안 어울리나 봐, 명품이. 저는 필리스가 좋아요. 근데 홍보하는 입장이 아니라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헤드폰 시장은 스마트폰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는 모두 다 MP3 이 플레이어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음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출퇴근길에 수시로 듣는 환경이 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폰, 헤드폰을 쓰게 되는 이제 이 경험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계속 듣다가 보면 좀 부족하다. 이 뭔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더 좋은 헤드폰을 이어폰을 찾게 되고 그런 더 좋은 소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런 프리미엄 헤드폰이 전혀 사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뱅앤올룹슨과 닥터드레는 그 디자인에 좀 더 특화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그러면 이 둘은 성능은 별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나이저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경쟁사를 깔 수는 대놓고 깐 것 같은데, 이제. 대놓고 깔 수는 없고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비츠바이 같은 경우는 약간 클럽에서 나오는 비트가 이렇게 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비트 음을 듣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음역대가 클래식이라든지 하여간 그 헤드폰마다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좀 달라요. 그 음역대가 다르면은 그 음악의 장르들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 우리 이기산 대표님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헤드폰이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닥터드레 같은 헤드폰은 저음이 강합니다. 저음을 좀 더 강조해서 들려주는 그런 헤드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헤드폰들이 한국에서 인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팝이라든지 힙합
그리고 국내 이런 그 가요들, K-팝 이런 그 국내 이런 가요들이 저음 베이스가 좀 더 강조돼서 들려줄 때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음이 강조된 이 제품들이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팝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저음이 강조된 그 제품을 헤드폰, 이어폰을 선호하시고 반면에 이렇게 클래식을 듣는 분 혹은 뭐 재즈를 듣는 분들은 이제 음의 왜곡이 가장 이 적은 헤드폰들을 오히려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커요. 그분들 표현으로는 음이 플랫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을 더 증폭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거 없이 원음에 최대한 가깝도록 들려주는 그런 헤드폰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제나이저라는 거죠? 제나이저는 플랫한 그 음을 추구하는 브랜드고요. 그 제나이저처럼 이런 자연음에 좀 더 가까운 재생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뭐 제나이저를 비롯해서 뭐 슈어, AKG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인 브랜드들이고요. 예, 닥터드레 같은 제품들은 좀 더 이제 저음이 강조된 제품들이 더 많고요. 그러면 우리 26살밖에 안 된 차영미 과장 네, 26살. 한테 여쭤볼게. 많이고? 어차피 얼굴은 안 보이니까 26으로 해도 되는 거죠. 예, 26이라고 하고 그럼 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네. 어때요? 이게 정말 그 어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가 그런 패션 아이템으로 어필을 하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출근을 하거나 어떤 공원을 갈 때 확실히 헤드폰을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예쁜 헤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예전보다 확실히 더 많이 보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헤드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헤드폰하고 하이파이의 합성어인데 이런 헤드폰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하이엔드의 그런 원음을 잘 들을 수 있게 이제 고가 오디오 장비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헤드폰을 좀 듣고 싶어 하고 또 이왕이면 패션적으로 그렇게 더 디자인이 좋은 걸 찾기도 하죠. 그리고 제나이저에서도 이제 모멘텀이라는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나이저가 원래 조금 이제 음으로는 워낙에 잘 알려진 하지만 좀 이제 디자인 자체는 좀 투박하고 그런 디자인들이 좀 많았었는데 모멘텀이라고 이제 피타스 가죽도 사용하고 이제 좀 디자인 외적으로 좀 예쁜 깨알 같은 홍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이거는 확실히 이런 디자인적으로나 패션 요소적으로 참 이렇게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멘텀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따로 한번 왜냐하면 또 제나이저에서 모멘텀을 이백 청취자들을 위해서 2대를 또 사은품으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건 맨 마지막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 헤드폰이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은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 사진들이 매일같이 올라오잖아요. 인터넷상에. 그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 사진들을 보시면 헤드폰 혹은 이어폰을 끼고 있는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다 닥터드레죠? 아니요. 닥터드레는 아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많이 쓰고 나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쓰는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하고 나오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협찬을 받아서 이제 하고 나오는 연예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을 신경 써서 나갈 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해줘야 이 패션 리더 느낌이 난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어폰, 헤드폰도 빠뜨리지 않고 공항에 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패션 아이템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나이저도 협찬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아니요. 제나이저는 이제 협찬을 하는 연예인은 없고요.
직접 사서 쓰시는 분들은 있죠. 연예인도 사서 쓰는 제나이저. 그 비욘세가 아까 마이크를 제나이저 마이크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비욘세도 사서 씁니다. 마이크랑 그 사운드 시스템을. 저는 협찬하는 줄 알았는데 사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 향미 씨한테 여쭤볼 게 있어. 그 패션 아이템으로 어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본인이 전철에서 어떤 비슷한 외모의 남자가 이 제나이저를 쓴 남자가 있고 그냥 멀뚱히 잠만 자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쓰고 있는 남자한테 눈길이 더 가나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갈아타는 그 구간에서 닥터들의 헤드폰을 매일 쓰시는 남성분을 맨날 봐요. 근데 이전 같았으면은 헤드폰이다 이럴 텐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왠지 이제 이런 거 얘기도 되나? 닥터들을 쓰면은 그냥 멋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게 뭐 제나이저나 슈어나 이런 거 오히려 모델들을 좀 프리미엄급을 쓰면 저 사람은 정말 좀 음악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사운드를 좀 듣는 사람 이렇게 좀 그런 건 같아요. 이것도 사전에 뭔가 준비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 이거 너무 닥터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고차원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질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번들 이어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인분들께 여쭤보면 요즘 뭐 이렇게 제나이저도 있고 뭐 닥터드레도 있고 이쁜 거 많은데 왜 너는 아직도 그 딸려 나오는 이어폰 쓰냐? 저런 거 한번 써볼 생각 없냐? 그러면 이걸로도 나는 충분해요. 뭐 이것도 잘 나와. 뭐 전화도 되고 뭐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이 번들 이어폰으로도 만족이 100% 되나요? 예, 일단 기자님이 지금 번들 이어폰을 쓰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 마크가 박힌. 저도 번들 이어폰 지금 쓰고 있어요. 그 G3 번들인가요? 예. 두 분 번들 쓰시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번들 이어폰의 이런 품질, 성능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들 프리미엄 헤드폰을 별도로 또 다시 출시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번들 이어폰으로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듣다 보면 들려요. 뭐 보통 우리가 나는 막기라서 좋은 헤드폰 필요 없다. 뭐 비싼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뭐든지 어떤 뭐 헤드폰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뭐 계속 쓰다 보면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고음역대에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더 나아가면 이런 그 음의 공간감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시면서 이제 막기라고 하더라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 듣는 능력이 저절로 길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는 어떤 비교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비교 체험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막기. 저도 사실 막기거든요. 막기인 사람, 그러니까 귀가 좀 남다른 사람들은 들으시면 바로 아시고, 저 같은 막기인 사람들도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세 번 들어보면 점점 그 차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좋은 이어폰과 좋지 않은 이어폰, 평균적인 이어폰의 차이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면 각 브랜드마다의 특성을 알게 되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은 어느 브랜드의 제품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막기라도 계속 들으시면
이 좋다는 제품과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옵티머스 번들 이어폰이 막 인기를 굉장히 끌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던 기존의 번들 이어폰 대비 어느 성능이 개선된 부분이 소비자들을 좀 만족시켰기 때문에 뭐 일종의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번들 대비 조금 더 성능을 나아지는 걸 사람들이 좀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제나이저를 하기 전에는 막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나이저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제나이저는 뭐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해서 한번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들어보더니 콘서트장이다. 의미가 다르다. 제 친구들 좀 못나기도 했지만 이게 분명히 그런 거를 접하다 보면은 홍보 정신이 투철해서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죄송합니다. 안 들어본 사람들이 그런 걸 들어보게 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소니 때랑 비교를 하면은 소니는 완전 저차원적인 홍보를 했어. 저기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서로 디스하는 건 처음 봐. 아니요, 이게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대놓고 하면.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이 근데 사례는. 무슨 모델이길래 그렇게 공간감이 그렇게 좋아요? 모멘텀? 그 MX980인데 그게 이제 플랫해요. 음 자체가. 근데 이제 10,000원짜리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지지직 되는 것도 심하고 이게 하이피치를 했을 때 제대로 빵빵 안 터지는 그런 그쵸,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써본 친구들이 어쩌다 한번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 처음부터 뭐 계속 좋은 것만 쓴다 그러면 사실 좀 그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티코를 타다가 티코를 타다가 이제 그랜저를 타잖아요. 근데 그랜저를 타고 아반떼를 못 내려가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그런 느낌이에요. 본드를 쓰다가 좀 프리미엄급을 쓰면은 쓰다가 이제 다시 본드를 끼면은 좀 귀가 근질근질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나긴 해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어지간한 브랜드는 다 써봤거든요. 그 뱅앤올룹슨도 써봤고 근데 다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다 좋죠. 다 좋아 그냥. 다 좋으니까 그만한 값을 받는 거겠죠. 이게 뭐 차를 비교를 한다면 뭐 독일 차가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독일 차 중에 뭐 폭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 중에 어떤 차가 좋냐라고 하면 폭스바겐은 이래서 좋고 BMW는 이래서 좋고 아우디는 저래서 좋고 벤츠는 요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브랜드가 더 월등히 낫다라고 이렇게 랭킹 매기듯이 매기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말 그대로 그 유명한 브랜드들 이 오디오 매니아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다 좋은 건 사실이고 그 중에 나랑 맞는 브랜드가 어떤 것이냐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음악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필립스도 피델리오 라인들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클래식을 들을 때 엑스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좀 캐주얼한 걸 들을 때 뭐 M1BT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마다 음악의 그 대역을 표현해 주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잘 듣는지에 따라서 헤드폰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 왜냐면 닥터드레는 저음이 강하고 제나이저는 플랫에 강하고 뭐 어디는 뭐에 강하고 그러면 가뜩이나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데 이걸 음악 장르에 맞춰서 그걸 다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 각 메이저 브랜드들은 이제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어요. 네. 제나이저가 기본적으로 플랫한 음을 추구를 하지만 저음이 강조된 그 제품들도 있어요. 소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플랫한 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소니 역시 이 저음이 강조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닥터드레는 기본적으로 저음이 강조된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개인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잡식성으로 다 듣지만 그래도 가요를 가장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 가요를 듣는데 가장 어울리는 제품을 찾으면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음악을 주로 듣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주로 음악을 듣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주로 헤드폰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 소리가 새 나가서 옆 사람한테 방해를 그렇죠.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헤드폰의 경우에는 밀폐형 헤드폰이 있고 오픈형 그렇죠. 헤드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형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소리가 새 나갑니다. 밀폐형 헤드폰은 소리가 새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근데 오픈형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음의 공간감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살아나거든요. 근데 나는 공간감이 살아있는 플랫한 헤드폰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샀는데 주로 듣는 장소는 도서관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옆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뭐 내가 어디서 주로 듣는지, 그리고 뭐 운동하면서 조깅하면서 이렇게 주로 듣는다라고 하면 뭐 방수 기능이 있는 스포츠 이어폰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듣는다. 출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철에서 옆에서 소리가 새 나가는 게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픈형보다는 밀폐형 제품이 좋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 착용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썼을 때 왠지 귀가 아픈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이 두상이라든지 귀가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써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제품, 그리고 내가 어디서 주로 음악을 듣는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를 따져보면 이 후보군이 꽤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필립스 쓰고 계신데 예. 귀 어떠세요? 아프세요? 요건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막귀가 나왔는데, 뭐 제나이저나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이 막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과제인데, 이들을 끌어들일 방법이 있나요? 이미 뭐 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의 기회를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에 제나이저 뮤직 카페라고 이제 커피숍인데 제나이저 제품을 언제든지 빌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뮤직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헤드폰, 이어폰 샵들에 청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또 많이 비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플래그십 숍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청음존을 늘린다든지 뭐 아니면 청음 행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 소위 막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나이저가 조사를 한 건데 한국의 이 헤드폰 시장이 중국보다 더 큽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거대한 시장이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이제 헤드폰, 고급 헤드폰 이어폰으로 음악을 즐기는 수준까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평균 구입 단가 있잖아요. 한국의 이 소비자들의 평균 구입 단가는 한 달러 기준으로 15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평균 구입 단가는 19달러, 거의 20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았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고가의 제품을 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고급 제품을 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니즈를
좀 덜 느끼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보다 이 음악을 잘 못 느낀다. 이게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곧 그 더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그 쉽게 얘기해서 막기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로 카페는 커피는 공짜인가요? 아니요. 커피를 사면 헤드폰을 공짜로 빌려주죠. 그래요? 예, 제나이저 제품을 사면 공짜 음료 쿠폰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살 수도 있어요? 예, 살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고 바로 현질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대로 나왔던 건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때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봤었지. 예. 다녀도 왔었어요. 예, 갔다 오셨어요? 예, 거기 커피 맛이 어떻던가요? 커피 맛은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그냥 거기서 제품들을 그냥 말하면은 빌려주니까 그런 걸로 한번 들어갔던 경쟁사라서 한번 갔다 왔었지 당시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스마트 기기 대중화로 이 보급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스마트폰에 잭에 연결해서 들을 때와 그 어떤 전용 오디오 기계, 뭐 우리 예전에 전축이라고 그랬었죠? 그런 음향 기기에 꽂아서 들었을 때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이쪽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예, 분명히 다르고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헤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꽂아야 되는 대상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이게 100% 이 헤드폰의 성능이 구현이 안 될 것 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누구야, 뭐 벤 존슨 모르나? 요즘 제일 잘 뛰는 애 누구지?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벤 존슨은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다가 약물로 금메달이 취소됐던. 요새는 올림픽을 안 봐가지고 벤 존슨 이후로는 88 올림픽 때 저만 벤 모르는 건 존슨.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도 고무신을 신고 뛸 때와 나이키 러닝화를 신고 뛰면 기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는 푸마를 신습니다. 푸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나이저를 가지고 있어도 꽂는 게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예. 어떤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이리버에서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내놨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아스테랑 컨, 뭐 AK 120, 뭐 100, 100, 120 대박이잖아요. 그거. 비싸잖아요. 이 헤드폰, 이어폰하고 세트로 사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그게 꽤 잘 팔렸어요. 그 말은 기존의 스마트폰이 MP3 플레이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MP3 플레이어 자체로서는 좀 저급한 제품이다라는 거죠. 이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게 잘 안 맞는 그 약점은 있고요. 그런 MP3 전용 플레이어의 이 성능이 당연히 좀 더 좋은 편이 있고 전문 오디오에 또 끼워서 이제 꽂아서 연결하는 제품들은 또 그런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나이저를 예로 들면 HD 800, 뭐 HD 700 같은 헤드폰 제품군들은 일반 그 스마트폰에 끼우면 오히려 소리가 더 안 좋아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귀신 소리 나는 거. 예전에 왜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귀신 소리 난다고. 음이 정확하게 재생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HD 800 같은 경우에는 전용 헤드폰 앰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앰프와 연결했을 때 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음원도 중요하죠. 대부분들 이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이 음원들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이 원래 음악의 이 최고의
그것들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의 뭐라고 그러죠? 원음? 예, 원음 재생을 할 수 있는 음원과 이 좋은 그 재생 기기 플레이어와 이 프리미엄 헤드폰 이어폰을 결합해서 음악을 들으시면 아무리 막기라도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젠하이저를 들으나 10,000원짜리를 들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MP3 플레이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지. 그 자체로도 훌륭한 MP3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조금은 뭐 굳이 수치를 대면 2%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2% 부족함을 프리미엄 헤드폰, 이어폰으로 충분히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좀 더 이 음악을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그 음질의 원음 소스를 음원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뭐 토익 강좌를 듣는다. 아니면 뭐 입백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번들 이어폰으로 들어도 크게 관계는 없겠죠. 근데 네. 요즘에는 갤럭시 4부터 그리고 옵티머스 G2부터 그 DAC 칩을 넣어줘서 프리미엄 헤드폰이라고 불리우는 헤드폰을 핸드폰에 끼웠을 때 이 헤드폰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출력 그리고 평균 출력까지 소리를 못 내줘요. 그 속칭 말해서 이제 힘이 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 DAC 이런 칩들을 넣어주고 아니면 뭐 소니나 아니면은 뭐 AK10 같은 그 따로 전원을 연결해서 쓰는 뭐 그런 포터블 앰프 같은 걸 연결을 시켜서 쓰면은 훨씬 더 HD 음원을 듣는 데는 그나마 도움이 좀 되죠. 예, 맞습니다. 아, 나 방금 생각났어.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돌리면은 피가 모자라 소리가 나서. 그 교실 피가 맞아. 피가 모자라. 네, 그런 거 있었어요. 2% 부족하다고 해서 생각이 났네. 아니 젠하이저는 그러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예. 그 무슨 박사죠, 그죠? 요르그 제나이저 요르그? 박사. 예. JORG 독일 사람이니까 요르그가 되죠. 요르그 제나이저 박사가 창업자고요. 성이네요, 그러면. 예. 그 아들이 이제 2대 아들이 프리츠 제나이저고요. 3대가 다니엘 제나이저, 안드레아스 제나이저. 그래서 지금은 그 손자죠. 3대인 다니엘 제나이저, 안드레아스 제나이저 형제가 공동 CEO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4세가 3세가 아니요. 그러니까 회사의 그 4세가 역대 최강인 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4세가 4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매출이나 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지금이 그 가장 규모 면에서는 성장해 있는 상황이죠. 독일 이름은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게르트 뮬러, 뭐 클린스만, 또 이번에도 뭐 뮬러가 또 뭐 골 선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제나이저는 그러면 흔한 성은 아닌가 봐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디테일하신데요? 흔한 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제나이저 성을 쓰는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뭐 흔한 성은 아니겠죠? 아마도. 근데 독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김이박처럼 막 성이 겹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뭐 뮬러 이런 건 많이 있죠. 뮬러 그런가요? 또 뭐 히틀러도 뭐 흔한 성은 아니지만
그 아돌프 이런 이름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이름은 있어요. 뭐 토마스라든지. 하여튼 관련이 없는 얘기였고 이번 질문이 좀 민감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품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이거를 가져와야 돼. 배를 타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좀 이제 현지가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래가지고 뭐 벤츠나 BMW 작사를 났었고. 어떤가요? 이 제나이저 같은 음향기기는 그래도 왠지 좀 양심적일 것 같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벤츠, BMW 말씀하셨는데요. 벤츠, BMW는 가격 차가 나도 직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해외 직구가. 그런데 이런 그 뭐 헤드폰, 이어폰 같은 이 IT 기기들은 해외랑 가격 차가 나면 이 우리말로 하는 선수들, 유저들이 바로 해외 직구 들어갑니다. 해외 직구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가격을 세팅을 할 때 이 해외 이런 여러 시장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죠. 뭐 제나이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대부분 브랜드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같거든요. 특정 제품이 대부분의 제품이 가격 차가 없는데 특정 제품 하나가 가격 차가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은 바로 해외 직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뭐 모든 이런 IT 기기 제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빠른 이 유저들을 이 대상으로 말 그대로 장사를 하려면 가격 차를 그렇게 두고는 하기가 힘들죠. 그 얘기는 직구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비쌌다는 거죠. 직구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제가 제나이저 홍보를 안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헤드폰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요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좀 다른 브랜드를 좀 봤더니 욕을 많이 먹어요. 일본 회사? 일본은 아니고 하여튼 현지가와 이 한국 가격이 너무 차이가 크다. 아무리 각종 뭐 관세나 물류비를 감안을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듣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이것도 제가 디프리 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결국은 그 소비자를 이기는 브랜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회사들도 정신 차리고 가격 정책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이제 자동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네시스가 직구가 유행이 있었잖아요. 예, 일부 아시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 현대법인에서 조지아에서 사온 게 더 싼 거야. 배로 실어 왔는데도. 컨디션도 더 좋고. 옵션도 더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기삼 대표도 그때 어디죠? 뭐 미쯔비시인가? 어디 해외 직구 고려 중이라고 그랬었잖아. 허슬러? 허슬러? 허슬러 잡지요? 아니요. 차 모델명이에요. 그게 어디죠 브랜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허슬러라는 모델이 있나요? 자동차 중에? 네. 그 세 글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왜요? 왜 중요해요 지금? 아니 이거 자동차 직구 얘기가 나와서 그거 되게 귀여운 차잖아요. 네. 뭐였는데?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도 일부 하고 있다는 거 직구를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면 이제 이 해외 직구를 할 때 한국의 총판이나 딜러들이 전가의 보도로 얘기하는 게 AS잖아요. AS. 해외 직구 해라. 하지만 고장나면 돈 많이 든다.
근데 니네는 해외 직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AS는 해줄 수 없다. 이거잖아. 제나이저는 어떤가요? AS 환경이? 제나이저는 이제 정품의 국내 정품이라 함은 국내 이제 공식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제 수입된 제품들에 대해서만 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품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가품임을 인지를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품인지를 알고 가품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품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국내에서 이제 정식으로 유통된 제품을 구입을 한 거는 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제 해외 직구다라고 되면 그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뭐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요. 2년 한해 2년 동안 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무상 보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이 고장이 단선이잖아요.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 단선도 무상 보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어폰이 단선이 되면 새로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제나이저를 포함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단선도 무상 보증 항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에 확인을 하셔서 AS를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죠. 새 걸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나이저 AS가 감동을 주는 게 직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독일 제나이저에 가서 의무 교육 기간을 이수를 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AS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영 체제로 AS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뭐 용산에 뭐 어디 가서 뭐 총판이나 이런 데 가서 고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조금 제품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보통의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을 가는 걸로 AS가 부품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을 예로 들면 뭐 메인보드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메인보드만 그냥 갈아 끼우면 끝나는 그런 AS가 맞죠? 뭐 그 하드디스크가 고장났다 이러면 하드디스크 갈아 끼우고 끝인데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품 교환만으로 끝나는 이제 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소리 이게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소리를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AS 작업의 정밀성 이런 것들이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나이저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요원이 AS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 직접 교육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툭 까놓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니, 제나이저, 아까 얘기한 슈어, 뭐 JBL 이런 브랜드들은 직영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직영 여부는 제가 모든 브랜드들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2년을 무상 보증해주는 브랜드들은 의외로 몇 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제나이저는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1년이 대부분입니다. 2년을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실 때 뭐 꼭 제나이저가 아니더라도 무상 보증이 몇 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제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초에 그 소보원에서 헤드폰 한 35종
모아가지고 이제 뭐 분석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제나이저가 아마 제일 긴 그 워런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었던 종합 평점에서 짱 먹었습니다. 제나이저가. 다른 회사가 궁금한데 직영인지 아닌지. 근데 아닐 것 같아 왠지. 근데 닥터드레는 직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구로동에 있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옛날에 CJ 인터넷 그 건물에 있던데 간판이 붙어 있어요. 닥터드레는 수리점이라고.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직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수리를 하질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애플 아이폰처럼 아이폰도 수리를 하지 않고 리포폰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품을 아예 바꿔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의 50%만 아마 내고 바꿀 거예요. 아예. 아, 그래요? 1대1 교환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게- 역시 디테일하게 알고 있네요. 이게 총판에서 하는 거랑 네. 방금처럼 뭐 돈을 내고 아예 그냥 아유 귀찮아 그냥 새 걸로 바꿔줄게 하는 거랑 직영의 운영을 하면서 전문 요원이 이렇게 해주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세 가지 다 케이스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영 AS점에서 수리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런 점에서는 제나이저는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요 다음 질문은 뭔가 아픈 질문일 거야. 맞죠? 아니 근데 뭐 아픈 건 아니에요. 어떻게 뭐 이게 그냥 이제 뭐 쫙 잘 까이면은 그 다음부터 좀 이제 아픈 거잖아. 등골 브레이커 얘긴데 뭐 이거야 뭐 이제 명품이니까 네. 누구나 명품이라면 한 번쯤은 당하는 뭐 고욕인데 그 저기 이 모멘텀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뭐 가격이 뭐 실시간 바뀌니까 제 기억에 3,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정가는 50만 9천 원. 50만 9천 원이요? 모멘텀이? 모멘텀 오니어 작은 게 27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반값이라고 해서 그게 또 이슈가 됐어요. 그럼 우리 지금 경품으로 나온 게 50만 원이에요? 예, 50만 9천 원 2대. 와. 제가 오늘 드리는 게. 100만 원이네? 그렇죠. 야. 예. 제나이저 거덜나겠는데 이거? 벨킨도 15대를 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9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 보급형으로. 근데 제나이저가 100만 원을 돌파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첫 협찬사인데 비용으로 그렇게 따지시면 되지 않아요? 뭐첫 스폰서기 때문에 그 의의는 뭐 영원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등골 브레이커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노스페이스 때문에 등골 빠졌는데 제나이저 때문에 또 빠지겠다. 뭐 그래요. 근데요. 예. 그 요즘 중고생들 중에 네. 제나이저 쓰는 애들 별로 없어요. 중고생은 없다? 중고생들은 오히려 닥터드레. 소울 뭐 이런 거 쓰죠. 뭐 좀 더 패셔너블한 브랜드를 많이 쓰지. 저희 제나이저는 이제 약간 오디오 매니아, 그 전문용어로 오디오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오히려 학생들 층은 이제 점점 공략해 나가야 될 대상인데, 예. 그 제나이저가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은 저 솔직히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면 중고생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아니요, 관심사인데 중고생들한테 유독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닥터드레. 뭐 소니도 제법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나이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음악 애호가 오디오 이런 매니아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될 시장인데 벌써부터 등골 브레이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 실무자한테 물어볼게요. 그 오니어는 네네. 어때요? 소비층이 10대, 20대 아니에요? 여기 실장님 보지 말고. 20대에서 30대층 젊은 층.
너무 30대가 뭐가 젊어. 갔나요? 근데 20대에서 30대 정도는 이제 살 수 있을 만은 한데 사실 10대가 제나이저를 사기에는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들이 안 사지. 10대가 자기 돈으로 사냐? 엄마 돈으로 사지.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지. 노스페이스가 얼마예요? 노스페이스 80, 90만 원 하지 않나요? 노스페이스는 정말 그 가격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네. 10만 원대부터 네. 1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다양해요. 제나이저랑 같네요. 그러니까. 제나이저도 10만 원 이하에서부터 100만 원 넘는.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라니까. 그런데 그 노스페이스는 대부분 다 위에 그 등급을 사잖아요. 그게 학생들이. 또 얘네 뭐 일진 이런 애들은 또 비싼 거 사고 또 그들 중에서도 좀 아래층에 있는 애들은 좀 싼 거 사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나이저는 모두 다 100만 원짜리 사지는 않아요. 뭐 100만 원짜리, 뭐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다 사지 않고 평균 가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인의 이어폰, 헤드폰 평균 구입 단가가 15달러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아무튼 제나이저는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라는 거. 아니 근데 제나이저에서 미는 게 그 모멘텀 그리고 모멘텀 오니어 이런 건데 그거는 15달러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5달러짜리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나이저가 아니라 한국 그 헤드폰 시장의 평균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뭐 모든 브랜드들의 이제 그 평균 구입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제나이저만 따지면 당연히 높죠, 가격이. 아마도 모든 브랜드 중에 평균 구입 단가가 가장 높은 브랜드가 제나이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저 우리 동네 헬스장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 멀리서 보니까 잘은 안 보이지만 그 모멘텀 오니어인 것 같은 거를 쓴 젊은 여성분들이 꽤 있더라고. 정말이요? 왜냐면 오니어가 이게 이 이어 패드도 작고 약간 이 소두라고 그러나요? 작은 얼굴 그 아가씨들이 끼면 정말 간지가 나요. 저 모멘텀은 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가리 큰 남자들이 쓰는 거고 오니어를 쓰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게 잘 어울리면 뭐 소두 인증한다. 그쵸, 뭐 이런 그쵸. 얘기가 있어요. 기자님 이 멘트 그대로 그때 기사에 쓰셨잖아요. 헬스장 얘기. 그래서 그거 내가 경험하고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직접. 기억나요. 기사에 있었던 내용. 내가 목격을 했어. 근데 목격. 그분이 이뻐요? 이쁘죠. 그럼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 모멘텀 오니어는 이 패드 소재가 알칸테라예요. 약간 세무 비슷한. 정확한 용어는 스웨이드죠. 예. 그 알칸테라 소재는 땀하고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우리 제나이저 아디다스 스포츠 이어폰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라고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알칸테라? 알칸테라. 차 그쵸. 가죽으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내장 가죽, 뭐 BMW, 뭐 M3, M5 아니 알칸테라. 그게 또 헤드폰에도 들어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 얘기가 나와서 또 좀 이어갈 건데요. 그 제나이저에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요청했던 게 i800. 100만 원짜리 이어폰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119만 원. 네. 그거는 무슨 연유로 그렇게 비싼가요? 뭐 안에 금을 발랐나? 다이아몬드를 가루를 해가지고 넣어놨나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제나이저에서는 i800이 이어폰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비싼 하이엔드급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드폰에서 들을 수 있는 이제 사운드 같은 거를 이 작은 이어폰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제품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자세한 거는 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한 기술들이 많이 그 작은 이어폰 안에 다 들어가서
비싸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기술은 실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거의 뭐 서로 홍차 돌리고. 예, 일단 제가 i800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예. 야, 실장님이라 다르군요. 관계자 그 총판한테 네. 도매가로 제가 싸게 샀고요. 도매가는 얼마인가요? 도매가는 그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뒤풀이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면 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야 이게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귀신 들리나요? 아니요. 소리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에이 무슨 이어폰이 100만 원이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뭐 이 헤드폰, 이어폰 이쪽 공부를 지금 한 4년째 5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나이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이제 뭐 짧게나마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어폰이 아무리 좋아도 헤드폰의 이런 음질, 성능을 따라가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국은 음을 재생해내는 드라이버가 이어폰 안에 들어가는 게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 크기에서 오는 왜 자동차도 배기량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차가 훌륭해도 배기량이 작은 차들이 배기량이 큰 차량을 따라갈 수 없듯이 성능 면에서 이 이어폰도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헤드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이 i800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고급 헤드폰의 이 성능을 내요. 그리고 이어폰이 헤드폰에 비교해서 제일 부족한 점이 사실은 공간감이거든요. 그래서 뭐 클래식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이 공간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실제 그 콘서트장에서 듣는 느낌과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써서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공간감이거든요. 실제 음악이 콘서트홀에서는 이 소리가 나한테 직접 들려오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감이 이어폰에서는 같은 이 말 그대로 이 진동판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간감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공간감을 이 고급 헤드폰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어폰에서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i800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어폰이 아닐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기량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요 제품은 엔진으로 치면 터보 엔진이네 그러면 작지만 12기통 이 자연 흡기 엔진 작잖아요. 그러니까 터보 엔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작지만 터보 그게 기술로 더 정확한 그 이상의 배기량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력을. 그러면 헤드폰 다시 바꿔 설명을 하면 헤드폰이 이 12기통 자연 흡기 엔진이라면 이 이어폰은 6기통 터보, 트윈 터보 뭐 이렇게 6기통 트윈 터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하루에 뭐 요만큼만 쓰면은 청력이 뭐 손상되지 않는다. 뭐 요런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그 헤드폰 메이커가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의료계에서 제시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소음이 지속되는 작업 환경에서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8시간 이상 들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소음이 높은 이 환경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청력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법으로 8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크게 듣는 게 안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장시간 듣는 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 오히려 크게 짧게 듣는 것보다 장시간 듣는 게 더 이 청력에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학교 수업 하듯이 이제 50분 수업하면 항상 10분 그쵸. 예, 휴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너무 크게 듣지 않고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들었으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어주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가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오디오 브랜드가 보니까 완전히 다국적 기업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지금 제나이저 있죠? 그리고 뭐 네덜란드 필립스 있죠? 그리고 미국의 뭐 JBL 뭐 ABK? AKG. ABK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자동차에서 헷갈려.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그리고 덴마크 뱅앤올룹슨 있고 또 그 청바지 입은 것 같은 그런 스피커 만들고 이런 거 있는데? 리브라톤. 리브라톤. 리브라톤이 스웨덴인가 그죠? 덴마크인가 그렇죠. 거기가 막 스웨덴 아무튼 스칸디나비아 쪽입니다. 그런 북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오디오 기기가. 그리고 일본의 소니 있고 한국의 삼성, LG 있고. 이 완전히 나라별 지금 싸움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만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그 나라의 어떤 장인 정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나이저는 뭐 3대째라고 하시니까 약간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북유럽도 그렇고 필립스도 뭐 보도자료 보면 100년 이상의 뭐 오디오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일단 뭐 오디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디오만 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를 따져보면 몇 개 손에 꼽죠. 뭐 제나이저, 슈어, AKG, 뭐 그 외 뭐 그 정도 외에 뭐 몇 개 더 있겠지만 아무튼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 뭐 소니도 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이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소니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로는 뭐 TV, 카메라 뭐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필립스야말로 저는 필립스 하면 사실 토스트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제 집에 쓰는 토스트기가 면도기. 필립스라서 그런 예요. 면도기도 있네요. 면도기도 있고 뭐 삼성 하면 뭐 스마트폰 뭐 가전 뭐 기타 등등 있고 LG 마찬가지고 삼성 하면 이재용. 예. 그렇군요. 이재용. 그리고 뭐 또 뭐야? 까먹었잖아요. 갑자기 이재용에서. 뱅앤올룹슨 하면 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축이죠. 전축. 전축. 예. 전축 중에서도 이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오디오. 뭐 요런 이제 출발점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누가 더 그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그 실제 경쟁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운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느냐라는 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제나이저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경쟁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또 듣고 보니 또 이해가 되네요. 금방 지어낸 답인데 정말 답을 잘한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는 돈 벌기 위해 급조된 일부 그런 브랜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폰 이후에 이 시장이 급격히 컸거든요. 급격히 크다 보니 이 시장을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하고 디자인 적당히 해서 이제 패키징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드라이버만 아웃소싱 해주는 업체도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이제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쪽에 집중해온 브랜드들만. 그래서 뭐 그런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뭐 헤드폰, 이어폰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인지 살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머리에 막 떠오르는데. 어디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협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야? 지금 스마트폰이 아까 대두가 되면서 그 오디오, 그러니까 퍼스널 오디오 이런 기기들도 이제 뭐라 그래요? 커넥티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스트리밍 음악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음악을 듣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그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또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의 머리를 또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커넥티드 오디오를 지향하겠다, 뭐 NDR 뭐 새롭게 해가지고 작년 중순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그렇게 해놨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소비자가 음악을 듣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제나이저는 어떻게 무브먼트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뭐 음악을 듣는 형태는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이제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원음에 가까운 이 음악을 듣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한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재생해내는 헤드폰, 이어폰, 뭐 그리고 마이크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게 이제 헤드폰이 될 수도 있고 이어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헤드폰을 또 뭐 스마트폰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오디오 기기에도 연결할 수도 있고 PC에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변화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나이저는 어떤 이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회사는 아니고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최고의 사운드를 즐기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저희도 이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녹음을 편집하죠 중간에. 조금 안 됐네. 네, 편집은 하는데 저희는 거의 뭐 욕하고 이런 거 빼곤 다 나가기 때문에 욕은 없었으니까. 저 일부에서 몇 번 해가지고 과도한 홍보가 다 잘리겠구나. 그런 건 안 자릅니다. 예. 하여튼 뭐 긴 시간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막상 나와 보니까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또 목소리로나마 방송을 이렇게 또 진출을 하게 돼서 재밌었고요. 저거 선물도 나중에 직접 본인이 찾아와야 되나요? 제나이저도 같은 방식으로? 당연하죠. 저희는 성의 없는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가 와서 가져가야 돼. 예, 친절하게 그 당첨자는 안내해드려요. 예. 네, 안내만.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이 사무실로 와서 받아가야 돼요. 그럼요.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온다. 그럼 저희는 착불로. 아니,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 착불이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착불로.
어떻게 또 그게 이걸 지원되나요? 오라고 하시죠? 저희가 안 돼요. 저희 지원하나요? 아이덴티티가 바뀌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네. 아무튼 뭐 이 처음 이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사실 좀 긴장했어요. 이게 이거 그쵸. 잘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두 분이 워낙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이백의 마력이죠. 예. 누구든 여기 딱 앉으시면 10년 된 친구처럼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무튼 이백의 발전을 빕니다. 난 이백이라고 해서 여자들 명품팩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많이 낚여서 들어오셔요 저희. 그래서 이게 인기가 높고. 그래서 1위야. 처음부터 이름 그것 때문에 졌어요. 역시 전략적인. 아니 두 가지를 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 제나이저에서 이제 7월을 이제 저 스폰을 또 해주시게 돼서 일단 요 제품 모멘텀 아까 중간에 나왔죠. 5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그 담당자께서 간략하게 특징과 장점을 말씀해 주시죠. 50만 원짜리니까 대놓고 홍보. 우리 정보를 좀 드려야지. 그래야지 우리 저 청취자들이 후기를 막 많이 남기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두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저를 위한 헤드폰이고, 그다음에 일단 저걸 사신 분들이 총평이 거의 다 좋더라고요. 일단 제나이저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보장이 되면서 디자인까지도 됐으니까 뭐 여성분, 남성분, 머리 크신 분들의 많은 이렇게 후기를 통해서 공모 바랄게요. 저게 은근히 간지가 나요.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대놓고 나 헤드폰 패션 헤드폰 꼈어 라는 티도 안 나면서 뭔가 은은한 멋도 있고 왠지 저 사람은 폼으로 헤드폰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음악을 즐기는 사람 같아라는 이런 묘한 이 호감도 줄 수 있고 실제 사운드도 좋고요. 알아볼 만한 사람들만 알아본다. 그 텔레비에도 종종 나왔어요. 그 데프콘이 나 혼자 산다에서도 나왔고 쓰고 나왔고 김민준 영화배우 김민준 모멘텀 오니어 쓰고 얼마 전에 빠큐 사건으로 무리를 빠꾸? 왜 공항에서 그 공항 패션 촬영하는 기자분들한테 빠큐 날렸다가 맞아요. 빠큐. 그분이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니까 제나이저이기 때문에 음질은 기본이고 머리 큰 사람도 쓰면 간지가 잘잘잘잘 흐른다는 제품 이름이 모멘텀. 네, 요 제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희 그 이백 후기에 늘 그래왔듯이 감동적인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요거는 50만 원짜리 2대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총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마지막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당첨자를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 100만 원짜리가 저희 작업실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캡콤이라서 달아야 되나? 그러게 우리 캡스를 잠시만요. 저희가 캡스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홍보대 행사 하잖아요. ADT 캡스가 저희 고객사거든요. 세콤 이런 거 다시지 마시고 다시려면 ADT 캡스 이거 다시고요. 왜 폭스바겐도 하시지 왜? 예, 차는 폭스바겐, 돈이 더 많으시면 벤틀리 람보르기니. 여기 노트북 아수스 쓰고 계시네요, 우리 박 기자님. 아수스 최근에 울트라북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수스 노트북 좋고요. 뭐 파일 저장할 일이 있으시면 시게이트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 타임머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시게이트 외장하듯이 아주 좋습니다. 쓰시고 뭐 당연히 헤드폰, 이어폰은 제나이저로 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벤틀리 람보르기 빼고 다 협찬해 주시기로. 네,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벤틀리 USB는 제가 협찬할 수 있는데. 벤틀리 펜 있어요, 저. 그래요? 벤틀리 펜인데 이게
벤틀리의 장인들이 직접 깎아가지고 이 겁나 멋있어. 예. 그거 저 스폰할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단가는 모르죠. 기념품으로 오너한테 맞추는 거니까. 벤틀리의 장인 정신이 깃든 펜인데 단가 따위는 뭐. 감사합니다. 예. 저희 뭐 주문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즌 2 입백 첫 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